네, 스몰캡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김동준 신한금융그룹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 바로 공개를 해봐야겠죠.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공개합니다. 풀무원 들고 오셨는데 풀무원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식품 기업이고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아실 만한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 좀 기업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요약을 하자 보면 미국 사업이 적자인데 네. 흑자가 될 거다. 흑자 전망이 예상되는데 이게 이제 기조적으로 흑자 체제가 될 거다. 이게 저평가 요인을 탈피하면서 우리 음식료 업체 내에서도 소외주인데 이 소외주에서 탈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제 84년에 설립됐고 95년에 코스피에 상장됐으니까 오래된 회사입니다. 네. 풀무원 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인데 중복 상장 이슈도 없고 대부분의 기업들을 100% 자회사나 손자 형태로 해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조를 한번 따져보면 내부 거래 매출을 제하기 전에 차감하기 전 네. 기준입니다. 국내 식품입니다. 대표적으로 두부, 나물, 그리고 면류, 그리고 식자재 유통까지 포함돼서 55% 정도 됩니다. 또 건기식하고 화장품 매출이 3% 정도. 또 풀무원 구내식당도 유명하죠. 또 컨센션까지 포함한 식품 서비스 매출이 22%. 그리고 주목하는 해외 식품 매출은 16%고 지주회사이다 보니까 브랜드 P 그리고 배당 임대 같은 매출이 4% 정도 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풀무원 기업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체크 포인트, 투자 포인트도 만나봐야 될 텐데 어떤 키워드 가지고 오셨을까요? 해외 시장 순항 중이다라고 가지고 오셨고요. 우리가 풀무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두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K푸드죠.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비롯해서 K푸드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풀무원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풀무원이 매출이 이제 3조 이상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전년도 해외 매출이 6,500억 정도. 네. 사실 이 6,500억 정도는 아까 내부 거래 제하기 전에는 16%지만은 내부 거래를 제하고 나면 한 20% 정도 되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내식당도 있고 네. 식자재 유통까지 있기 때문에 국내 식품 대비는 매출 비중이 45%입니다.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을 해외에서 하고 있고 4개 국가에 진출해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인데 미국과 중국과 일본은 현재 공장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매출의 70%를 미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일본인데 이 미국 매출의 경우 서부에 2개 그리고 동부에 2개. 네. 이제 제품으로 보면 면 제품으로 공장이 하나, 두부 공장이 3개인데 주력인 면과 두부의 경우에는 100% 미국에서 생산합니다. 네. 어쩌면은 K푸드의 해외 진출 선도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미국이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인데 지속 성장을 하고 있고 이미 풀무원은 식품 기준으로 국내 대비 해외 매출 비중이 45%가 되면서 주목되는 그리고 선도 업체이다 이런 평가죠. 네, 해외 시장 안에서도 미국 시장을 특히나 강조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역시 북미 시장이 될 것 같은데 풀무원의 미국 법인의 성장세가 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강조해 주셨고요. 특히나 북미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키워드 들고 오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예, 미국 시장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적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좀 딜레마죠. 네. 풀무원이 미국에 진출한 지 금년도 34년 됐습니다. 오래됐죠. 네. 오래됐는데 사실은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인수를 했다 보니까 설비가 좀 노후화돼 있죠. 그래서 이 설비, 노후 설비를 교체를 하면서 생산 능력 증설을 하는 이런 캐펙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품목도 다각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공장이 4개지만은 주목받는 공장은 이제 3군데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플러튼 공장이 두부 공장이고 이게 21년에 새로운 설비로 증설을 했고요. 네. 역시 캘리포니아에 있는 길로이 공장이 면류를 생산하는데 23년에 역시 새로운 설비로 증설을 했고 금년도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러니까 동부 쪽에 있는 에이오 공장이 1월 달에 노후 설비를 걷어냈고 3분기부터 이제 증설과 신설비가 가동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3대 공장이 노후 설비를 걷어내고 신설비 체제가 되면서 매출액 성장뿐만이 아니라 흑자 체제가 좀 다가설 거다 하는 쪽입니다. 1분기에 미국 쪽 매출은 1,200억 정도지만은 영업 손실이고 네. 이게 해외 수익성의 부진인데 3분기부터는 바뀐다. 그리고 미국의 에이오 두부 공장이 최신 설비로 증설이 되면서 그렇고 이 미국의 전체의 4개 공장의 생산 능력은 약 6,500억 정도입니다. 네. 전년도에 풀무원이 미국 매출이 4,400억 정도니까 앞으로 2, 3년은 미국에서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신설비의 신공장이 가동되고 이게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금년에는 실질적인 흑자의 원년 네. 그리고 앞으로 미국 법인은 성장과 더불어서 이익 규모가 확대가 될 거다 이런 측면이죠. 네, 풀무원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전히 적자인 게 좀 아쉽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면에 이어서 두부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면서 3분기에는 그래도 실적 성장,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만나볼까요? 다음 키워드는요. 김육상 양식 주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풀무원은 최근에 대상과 함께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김육상 양식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또 주가에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까요? 예, 이제 장기적인 건데요. 네. 김은 이제 검은 반도체다 이런 그런 표현을 이야기 쓰고 많죠. 있고 네. 120개국에 이미 1조 정도를 수출하니까 대단히 수출 아이템으로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수온이 높아지는 환경, 이게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위험도 좀 있고 또 적조 이슈도 좀 있지만은 또 해양 환경 플라스틱 오염 이런 부분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이 있고 또 김은 생산 시기가 11월부터 2월까지가 아주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풀무원은 일찌감치 육상에서 김을 한번 양식해보자. 이런 판단하에 R&D를 21년에 착수를 했고요. 네. 23년에 관련하여 2개의 기술을 특허 출원을 했고 24년에는 국내 최초로 육상 양식을 통한 물김을 생산해서 자체 컨센션에서 이미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불과 이제 얼마 전 최근에 해수부에 육상에서 김 양식을 하는 R&D 국책 사업이 있는데 네. 수주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컨소시엄 형태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도는 풀무원이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고 조심스럽지만은 3, 4년 정도 내에 육상에서 김을 양식하는 게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네. 이게 풀무원이 주도할 거다. 자 그렇다고 하면 환경 문제도 좀 벗어날 수 있고 연중 내내 좋은 김을 생산한다면은 지금 수출 시장만 1조인 이 김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매력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이죠. 네, 면에 이어서 두부 그리고 뭐 검은 반도체다라고 불리는 김까지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을 짚어주셨고요. 자, 실적 앞서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실적과 더불어서 풀무원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이제 풀무원은 실적은 계속 좋을 거다. 네네. 사실 이제 2020년경에 2조 3천억 매출의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23년에 3조에 근접한 매출을 했고 620억으로 영업이익이 레벨업 되면서 풀무원이 계속적으로 좋아질까 했는데 24년에는 매출액이 2천억 정도 늘어서 했고 영업이익은 920억 정도가 됐습니다. 네. 금년에도 컨센서스 기준이긴 하지만은 매출액은 2천억 정도 늘고 소비 여건이나 이런 환경 때문에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 느는 1,100억 정도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말씀드렸듯이 해외 법인의 수익성이 내년에는 크게 좋아지면서 26년에는 매출이 2,500억 정도 늘면서 영업이익은 350억 정도. 그래서 1,500억 정도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지금 삼양식품이 황금주가 되면서 네. 시가총액이 8조를 넘어서 10조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은 지금 풀무원의 시가총액은 5천억 정도입니다. 상대적으로 대단히 싸다는 측면인데 풀무원의 부담 요인은 차입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뭐 해외 사업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간 순이자 비용이 500억 정도에서 600억을 치르는데 이게 이제 캐시플로우상 문제가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1분기에만 감가상각비가 420억, 그러니까 연간으로 1,700억 정도 감가상각을 하고 있고
또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니까 네. 우리 흔히 말하면 2,700억 정도가 영업현금 흐름이 되니까 5, 600 정도는 이자 비용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또 어쨌든 금리 인하를 했지만은 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서 수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약을 하다 보면 지금 소해줍니다. 또 유동성도 최대주 특수관계인이 60%고 또 모 재단이 10% 갖고 있는 거. 네. 근데 이제 자사주가 3%, 연기금이 3%, 외국인은 4%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식품 성공 스토리가 된다면 네. 이 외국인은 우선적으로 충분히 5%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고 연기금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늘릴 수가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좀 커진다면은 연기금도 5%대까지 갈 수 있다. 실적 호전이 되고 무엇보다도 미국향 모멘텀이 네. 하반기에 일어난다면 네. 주가가 지금 박스권입니다. 16,000원에서 12,000원 박스권인데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이다 이런 판단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추정해서 충분히 따라올 가능성이 크고 소외된 식품주지만은 충분히 미국 시장에서 선도하고 네, 매력을 네. 가질 수 있다. 지금 적극적으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고 좀 길게 본다면 네. 시가총액 1조 원 시도도 어.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네, 미국향 성장 모멘텀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 업종 안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풀무원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김동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